경기도 이천의 작은 시골 마을, 봄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물들이는 오전입니다. 75살 할머니 경자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지요. 그녀의 곁에는 누런 털의 황구 개똥이가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다닙니다. 경자가 빨래 바구니를 들 때마다 개똥이는 그 발치에 앉아 바라보다가 경자가 움직이면 다시 따라갑니다. 개똥아, 오늘도 날이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 할아버지는 또 혼자 계시겠네. 경자의 남편은 3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져서 읍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일과였죠.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똥아, 마당에 좀 있어. 나 고추 좀 말릴게. 경자가 빨간 고추를 작은 소쿠리에 담아 마당에 널자 개똥이는 그 옆에 누워 졸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개똥이는 경자가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했지요. 7살이 넘은 개똥이는 이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경자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경자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오늘은 남편 면회 가는 날이니까요. 개똥이는 경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들뜬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개똥아,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해.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개똥이의 눈빛이 순간 쓸쓸해집니다. 경자도 개똥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요양병원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자는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에 개똥이의 목줄을 메어둡니다. 해질 때쯤 올 테니까 착하게 기다려. 알았지? 개똥이는 꼬리를 흔들며 경자를 바라봅니다. 경자는 마지막으로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대문을 나섭니다. 백발이 곱게 드리워진 경자의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 속에 점점 멀어집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경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오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경자는 여전히 정성스레 남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산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경자는 자신의 골목에 들어섭니다. 개똥아, 다녀왔어. 경자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에 메어두었던 개똥이의 줄은 끊어져 있고 마당에는 개똥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자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개똥아, 개똥아. 경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밉니다. 경자야, 무슨 일이야? 개똥이가 없어졌어요. 개똥아, 개똥아. 경자의 절박한 외침이 해질녘 골목을 울립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경자야, 아까 개장수 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 혹시?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개장수.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개똥이가 줄을 끊고 도망쳐 나갔거나 혹은 누군가가 풀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자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개똥이를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개똥아, 어디 있니? 개똥아. 마을 이장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마을까지 돌아다녔지만 개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붙여볼까요? 큰아들 민수가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그날로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와 개똥이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개똥이의 특징과 경자의 연락처를 적었죠. 민수와 경자는 읍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거예요. 하지만 경자의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장수 차를 봤다는 이웃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개똥이를 만난 지 7년 그동안 개똥이는 경자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개똥이는 경자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개똥아, 꼭 돌아와야 해.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개똥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으로도 알렸고 주변 동물병원에도 연락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월요일이 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경자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경자는 마당에 개똥이의 밥그릇을 내놓았어요. 혹시라도 개똥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오직 이슬만이 그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가는 날에도 경자는 전과 달리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경자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개똥이가 사라졌어요. 우리 개똥이가. 남편은 공허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경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경자는 마당 한쪽에 놓인 개똥이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밥조차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개똥이가 사라진 지 1년이 되어가는 날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오후 경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경자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찾아오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래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딸 미영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강아지라니. 개똥이는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이자 친구였지요. 개똥이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경자의 말에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개똥이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미영이 떠난 후 경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똥이의 밥그릇은 여전히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경자는 천천히 밥그릇을 들어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인가 보구나. 경자는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개똥이가 돌아올 거란 희망을 접은 것이지요. 그날 밤 경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친 마음이 잠시 쉬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경자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고구마 순을 심었죠. 장날에는 읍내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과도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의 경자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경자는 여전히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경자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경자는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보,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고구마 순도 심었어요. 가을에는 맛있는 고구마가 나겠죠? 남편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경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개똥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경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여보를 찾아갈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고 이제 개똥이마저 없었습니다. 경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요. 집에 돌아온 경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 하나뿐이라 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옛날에는 개똥이가 기다렸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반갑게 맞아주는 존재는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경자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낑낑대는 소리. 경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낑낑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이 환청일지 현실일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개똥이를 그리워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꿈에서 개똥이의 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 헛것이 들리는 건가. 경자는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경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물기를 닦은 뒤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 계신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세한 발톱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경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라한 형체가 보였어요. 피골이 상접한 누런개 한 마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개똥아. 경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개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경자는 황급히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진 몸, 상처투성이의 털, 그리고 굶주림의 야윈 모습. 하지만 분명 개똥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가족을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개똥아, 정신 차려. 개똥아. 경자는 손자처럼 아끼는 읍내 수의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황을 들은 수의사는 바로 진료소로 나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개똥이를 담요로 감싸 안고 급히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개똥이 맞나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수의사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개똥이 맞아. 넘어진 왼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지? 그건 어릴 때 다친 거야. 개똥이가 맞아. 지우는 개똥이를 세심히 검사했습니다. 탈수 상태였고 영양실조에 전신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너무 많이 걸어서 다 헐어 있었지요. 할머니, 개똥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탈수랑 영양실조가 심하고 상처도 많아요. 하지만 다행히 내부 장기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링거 맞고 푹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똥이는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개똥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살려면 엄청난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경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지만 경자의 손을 잡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개똥이 많이 고생했지?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지우는 개똥이를 하룻밤 입원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지만 지훈이 말렸습니다. 할머니도 쉬셔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때 개똥이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집에 데려갈 수 있을지 결정하겠습니다. 경자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개똥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경자는 서둘러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개똥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상태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개똥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요. 의지가 강한 친구네요. 오늘은 좀 더 지켜보고 내일쯤 집에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후 경자는 드디어 개똥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분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이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심한 운동을 피하라고 당부했어요. 개똥이는 여전히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그 반짝이는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 경자는 개똥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개똥이는 경자의 품에 얌전히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개똥이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 그리고 자신의 자리. 개똥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경자가 평소 앉는 툇마루 옆에 누웠습니다. 그 모습에 경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개똥아. 여기가 내 자리였지. 경자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개똥이의 밥그릇을 다시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처방해준 특별 사료를 담아 개똥이 앞에 놓아주었죠. 개똥이는 천천히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경자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개똥이 잘 먹는구나. 이제 좀 살이 올라야지. 그날 밤 경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방 한구석에 마련해준 개똥이의 방석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 시간 떠돌았던 개똥이에게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경자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가 눈을 떴을 때 개똥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경자가 일어나는 소리에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경자는 웃음 지으며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똥아, 잘 잤니? 우리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경자는 기운을 내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개똥이에게는 영양 많은 사료와 함께 삶은 닭가슴살을 조금 섞어주었죠. 개똥이가 밥을 먹는 동안 경자는 자신의 아침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경자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경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게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눈빛만은 한시도 경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개똥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자씨,
정말 개똥이가 돌아왔구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경자는 기쁜 마음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개똥이는 낯선 사람이 왔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몸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 이장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경자씨,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경자는 이장님을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작년에 개장수 차가 근처 도살장으로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고갯길에서 차가 뒤집혀서 몇 마리 개들이 탈출했다더라고요. 경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장수 차 사고라니.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요? 개똥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때는 경자씨가 너무 상심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랬지요. 경자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똥이는 개장수에게 잡혀가다가 사고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제야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똥이는 어디서 지낸 걸까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똥이만이 그 험난한 여정을 알고 있었지요. 아마 이곳저곳 떠돌며 집을 찾아왔겠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경자씨,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개똥이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 돌아온 그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알려주셔서요. 이장님이 떠난 후 경자는 개똥이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경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똥아, 너 나를 찾으려고 그 먼 길을 돌아왔구나. 경자는 개똥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개똥이는 약한 소리로 낑낑거리며 경자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둘은 오랜 시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개똥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많이 야위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씩 힘차졌고 밥도 잘 먹게 되었지요. 경자는 매일 지훈의 조언대로 개똥이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주고 상처를 세심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개똥아, 산책 좀 할까? 멀리는 말고 우리 마당에서만. 경자의 말에 개똥이는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비록 짧은 산책이었지만 둘에게는 큰 기쁨이었지요. 개똥이는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보는 풍경을 즐겼습니다. 경자는 그런 개똥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개똥이의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다 집을 찾아온 개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자 할머니, 개똥이 정말 기특하네요. 사람보다 더 의리 있네. 경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똥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고 작은 딸 미영도 곧 방문하겠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경자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똥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자는 그래도 알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이십니다. 오늘은 식사도 잘하셨고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 개가 돌아왔다고 전해주세요. 1년 만에 집을 찾아왔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전화를 끊은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개똥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개똥이를 데리고 남편을 면회해 볼까?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개똥이를 데리고 면회를 가도 괜찮을지 물어보았지요. 처음에 병원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경자가 사정을 설명하자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경자는 기쁜 마음으로 개똥이를 목욕시키고 털을 빗어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경자가 준비하는 것을 보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개똥아, 오늘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볼까? 오랜만이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경자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개똥이를 알아볼까? 그래도 괜히 데리고 왔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개똥이는 경자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경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잠시만 면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간호사가 경자와 개똥이를 남편의 병실로 안내했지요.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개똥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개똥이를 보자 그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개똥이를 남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개똥이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개똥이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도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경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개똥이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무릎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지요. 이놈, 아직 안 죽었네.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경자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혔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여보,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개똥이를 알아보다니.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던 남편이 개똥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개똥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은 늙었구나. 나처럼. 경자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남편과 경자 사이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들이 함께했던 시절처럼 말이죠. 여보, 개똥이가 집을 찾아왔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다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옛 기억을 떠올린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경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났지요. 여보, 다음에 또 올게요. 개똥이도 데리고 오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개똥이는 남편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담당 의사가 경자를 불렀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할아버지께서 오랜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옛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개똥이 덕분이에요. 7년 동안 함께한 가족이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병원에 연락해 주시고요. 경자는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개똥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경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족보다 가족 같았던 개똥이가 남편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개똥이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며 집을 찾아온 개똥이의 의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지요. 집에 도착한 경자는 마당에 개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개똥이는 익숙한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자가 늘 앉던 툇마루 앞에 편안하게 누웠지요. 저녁이 되자 경자는 개똥이의 밥그릇에 특별히 맛있는 사료와 함께 작은 고기 조각을 섞어주었습니다. 개똥이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개똥아, 정말 고맙다. 내가 돌아와서. 경자의 말에 개똥이는 잠시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자는 방 안에 개똥이의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었지요. 개똥이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경자도 자리에 누워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똥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허했던 집안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경자의 집안 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개똥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했지요. 비록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경자의 일상을 함께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개똥아,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어볼까? 경자가 작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자 개똥이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경자가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동안 개똥이는 그 옆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둘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개똥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개똥이도 이제는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집 7살 소년 지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자의 집에 들러 개똥이와 놀았지요. 할머니, 개똥이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부르면 알아듣고 달려와요. 경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똥이는 항상 현명했어요.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 끝에 집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고 작은 딸 미영도 가끔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개똥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지요. 어머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개똥이가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경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인연의 힘이었으니까요. 병원의 허락을 받아 경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똥이를 데리고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개똥이가 오는 날이면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요.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개똥이의 존재가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개똥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개똥이 많이 좋아졌죠? 남편은 말없이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경자의 텃밭에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추는 빨갛게 물들었고 고구마도 잘 자랐지요. 경자는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개똥아,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내가 돌아와서 복이 들어온 것 같아. 개똥이는 경자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밥그릇에 밥이 담기고 경자의 마음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지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경자는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졸고 있었지요. 문득 경자는 개똥이가 없었던 그 1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했던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따뜻한가. 개똥아. 경자의 부름에 개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개똥이 내 품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개똥이는 천천히 일어나 경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경자는 부드럽게 개똥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존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두 영혼이 다시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고. 진짜 가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그리고 희망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길을 찾아낸다고. 개똥이의 귀향은 단순한 동물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리, 그리고 희망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경자의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개똥아. 경자의 속삭임에 개똥이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존재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의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